나 이만큼 쓸 거니까 너 오지 마. 나 이 시간대는 이렇게 쓸 거니까 너 다른 시간 써. 욕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걸 다 독차지하려고 하거든. 그런 집들은 다묘를 하게 되면은 100% 싸웁니다. 외동묘로 지내는 게 적합한 성향의 고양이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궁금해요. 보통 이제 외동묘로 지내는 게 적합한 성향의 고양이들이 있다, 아니면은 다묘가 적합한 성향이 있다라고 했을 땐 기본적으로 고양이들은 외동묘로 지내는 게 대부분 적합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고양이는 혼자 지내는 거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고양이의 경우에는 영역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영역을 온전히 오롯이 내가 다 쓰는 상황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다묘 과정이 됐을 때, 다묘 과정이 돼서 다른 고양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공간에 대한 것들을 적정선에서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보통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화장실, 쉬는 공간,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거를 잘 이해하고 쓰는 고양이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혼자 다 독점해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외동묘로 지내는 게 적합한 성향이 고양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굳이 이야기한다면 조금은 좀 예민한 친구들? 예민한 고양이들이라면 혼자 외동묘로 지내는 걸 추천하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외동묘, 그러니까 고양이는 혼자 공간에서 혼자 모든 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람이랑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한 방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혼자서 쓰는 것과 방을 같이 누구랑 쉐어링을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같이 방을 쓰면은 기분이 좋나요? 제작진분들? 작가님 좋아요? 안 좋잖아요. 약간 그런 심리랑 비슷해요. 왜냐면 잘 때도 신경 써야 되고, 근데 간혹 이제 형제묘의 경우, 그러니까 생후 12주 전에 같이 지내던 고양이들은 같이 지내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서로 의지도 할 수도 있고 서로 협의가 잘 돼요. 제가 오늘 협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왜냐면 고양이한테 있어서는 이 협의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고시에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협상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고를 잘한다는 거는 영역에 대한 협상을 잘하는 건데, 나 이만큼 쓸 거니까 너 오지 마. 나 이 시간대는 이렇게 쓸 거니까 너 다른 시간 써. 이게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욕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걸 다 독차지하려고 하거든. 내 거고 나만 여기 쓸 거고. 그런 집들은 다묘를 하게 되면은 100% 싸웁니다. 100%. 아니면 아예 이거를 혼자 다 쓰지 못할 정도로 너무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지. 너무 풍요로우면 자기가 너무 먹다 지쳐서 쉬다 지쳐서 그냥 너 써. 너 먹어. 내가 배부르니까. 나 쉴 때 많으니까. 화장실 너무 많으니까. 놀 거 너무 많고 쉴 때 너무 많아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해소가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 제가 다묘 과정 다툼할 때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타임쉐어, 시간을 어떻게 분배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다묘 과정의 다툼이 좀 감소될 수도 있고, 공간에 대한 쉐어링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 이 내고 합의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고양이들이 잘 싸울 수도 있고 안 다툴 수도 있다. 환경이 너무 풍부하면 다툴 일도 없죠. 그냥.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수지정님, 외동묘로 지내는 게 적합한 성향의 고양이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라고 했을 땐 적합한 성향은 없다. 그냥 기본적으로 고양이는 혼자 지내는 거를 가장 추천드린다. 네, 라는 거예요. 박창희님이 집사가 놀아주는 것만, 이거는 나중에 편집할 때 2배속으로 해주세요. 3배속이나. 집사가 놀아주는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둘째를 드문드문 생각하는 외동묘 집사예요. 사냥놀이를 미친듯이 해줘도 시큰둥하고 5분 10분이면 금방 흥미를 잃어 그걸로 놀이 끝입니다. 이렇게 활동량이 부족하다 보니 밥을 잘 안 먹는 게 일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하루에 먹는 사료량이 적어서 변비, 토끼똥이 있어요. 생활 전반적으로 자극이 부족해서인지 하루 종일 잠만 자요. 그래도 둘째가 있으면 서로 놀면서 좀 더 활동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외동묘일 때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고민이 돼요. 질문에 보면 보호자가 놀아주고 있는데 이게 시큰둥하다. 시큰둥하기 때문에 고양이를 들여놓으면 얘가 잘 놀지 않을까. 집사가 놀아주는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놀아줄 때 보상을 어떻게 하냐, 먹이를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지금 먹는 거에 대한 얘기가 조금 없는데 밥을 잘 안 먹는다라고 했잖아요. 밥을 아예 제한급식을 하는 걸 엄청 추천해 드리죠. 보통 놀이 시간이 언제가 골든타임이냐면은 밥 먹기 전입니다. 보통 밥 먹기 전에 놀이를 제공하면서 사료를 보상으로 주는 게 추천이 돼요. 안 그러면 잠만 자요. 왜냐면 밥은 항상 있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항상 내가 먹을 수 있는 간식도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고양이들이 적극적으로 뭐 놀거나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려는 성향이 많아요.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고양이가 24시간을 어떻게 쓸까라는 편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집냥이들이 평균적으로 24시간 중에 1% 정도밖에 놀이 시간을 쓰지 않는다. 이동 시간도 2%도 안 된다. 2%라는 거는 대략 28분이고 1%라는 거는 14분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30분, 40분밖에 움직이거나 그렇지 않는다. 하지만 집고양이는 24시간 중에 1%밖에 안 되는 시간을 사냥하는데 사용을 한다. 근데 그 사냥도 할 게 없죠. 보통 밥이 자율급식으로 쌓여 있고 보호자님들이 안 먹으면 맛있는 캔을 많이 따주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고양이는 24시간 중에 1%밖에 안 되는 시간, 14분 정도밖에 사냥에 시간을 쓴다라고 보고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밥을 뭐 보물찾기, 이런 항상 제가 추천하는 게 보물찾기처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추천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냥놀이를 미친 듯이 해줘도 보상이 중간중간 있지 않으면 당연히 시큰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놀이를 같이 친하게 놀라고 고양이를 입양한다라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